네,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를 인양하기 위한 크레인과 바지선이 현장에 도착해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쯤 인양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가운데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추가로 수습이 됐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을 진춘택 해군 해난구조대 전우회 상임위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현재까지의 좀 상황을 짚어볼 텐데요. 현재 크레인과 바지선은 정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인양 작업을 시작을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때문에 현재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원래 9일이면 인양을 하는 걸로 이렇게 초기에 잡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아담 클라크호가 어제 그저께 통과해서 저 지점에 지금 그 인근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작업을 하는 것이 그 잠수사들이 그 침몰선 바로 위에서 예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유도 파이프라든가 와이어라든가 그 본 와이어를 지금 준비 과정에 있고 지금 어저께 브리핑에서 봤을 때는 유도 파이프와 유도선은 들어간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닥을 처음에 넣기로 돼 있었는데 네 가닥으로 늘어났는데 두 가닥은 유도 파이프와 유도선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 같고 두 가닥은 어저께 잠수 그 수중에 깔려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두 가닥이 네 가닥이 다 올라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좀 해보면 유도 파이프와 유도 와이어는 선체 아래로 통과를 시킨 상황인데 본 와이어만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세 가지가 좀 어떤 과정과 어떤 차이를 좀 갖고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선체를 들어 올리려면은 그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무게에 지탱할 수 있는 와이어가 굵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저기는 유속이 빠르고 밑에 그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잠수사들이 그걸 넣기를 어렵습니다. 굵으면은. 그래서 유도 파이프를 먼저 넣고 유도선을 넣는데 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도 파이프를 갖고 왔는데 거기 유도선을 10mm 유도선을 넣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유도 파이프는 그보다 약간 굵어야 되겠죠. 그럼 지금 갖고 오신 것을 저희가 이 철제로 된 것을 철제로 된 유도 파이프 이런 식입니다. 그럼 이것을 먼저 넣고 그럼 요 유도선입니다. 그러면 유도 파이프가 한 12mm 정도, 요 굵기가 되지 않겠나 제가 보고 있어요. 딱 요 굵기. 그러면은 유도선이 10mm니까 이것을 여기서 넣어서 배 밑으로 넣어서 이렇게 하면 선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게 되면 잠수사가 걸어서 크레인에 연결을 해서 당기면은 뒤에는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본 와이어 6가닥 그것을 연결을 해서 그 좁은 틈 사이로 저 반대에서 당기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은 그것이 U자 형식으로 되게 되면은 그 2차로 클라크 아담호에서 원선이 내려와서 연결해서 인양하는 과정입니다. 올라가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파이프를 통해서 이제 길을 만들고 그 안에 이제 유도 와이어를 넣고 이제 결과적으로 그 고리에다가 본 와이어를 달면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잠수사들이 강 바닥까지 내려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제일 어려운 점이 유속입니다. 유속. 아무리 줄어들었더라 해도 지금 봤을 때 한 3노트 정도의 그 유속이 흐르는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지탱하면서 그래서 납 벨트도 20kg짜리를 메고 이런 것을 들어가서 그 좁은 구멍에 또 보이지 않은 시야가 보이지 않은 곳에서 넣기가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그 어려운 과정에서 네 가닥은 넣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정도 되면은 본 와이어를
넣지 않나. 본 와이어만 넣는다면 올리는 데는 별 무리가 없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서 또 이게 굉장히 좀 위치를 정교하게 좀 잡아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위치는 그 우리가 애초에 그 선수와 선비를 하려고 하다 그 무게 중심에 의해서 파손될 염려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3개를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전을 요해서 4개를 하자.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군요. 4부분을 하자. 그럼 무게 중심은 어느 정도 4개를 걸게 되면 무게 중심은 잡혀져 있습니다. 그 무게 중심에 대해서는 이제는 안전하게 올릴 수 있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 허블레아니호가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다고 저희가 알고 네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누워 있는 채로 이제 들게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방법은 그 누워 지금 있습니다. 방법은 그대로 올리는 방법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 바로 세워서 올리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바로 그냥 그대로 있는 현 상태에 있는 누워 있는 상태로 그대로 올리는 것이 올 것으로 예상되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은 이 배 안에는 당연히 물이 있을 거고 인양을 하게 되면 물도 같이 올라오게 되는 거잖아요. 물을 빼는 작업도 따로 필요한 건가요? 지금 그 침몰선이 53톤 된다고 합니다. 그럼 53톤이면은 올릴 때 그 물 무게가 또 배가 되니까 그래서 그 중량이 그 무게 중심이 가운데로 쏠리면 파손되지 않느냐고 해서 4개를 걸었는데 올리게 되면은 해저에서 뜰 때의 힘을 제일 많이 받고 그 중앙에는 별로 그렇게 그 부력 때문에 무게를 그렇게 안 느껴집니다. 그러면 수면에 선체가 나타날 때부터 무게가 느껴지는데 올라오면서 물은 어떻게 빼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 창문 깨지는 것도 있고 그 파공 개수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 틈새가 완전 방수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문도 열려져 있을 것이고 그럼 올리면서 자연 배수 자연으로 서서히 수면에 선체가 나타나면은 서서히 그때부터는 올려야 되니까 자연 배수가 될 것이고 만에 하나 그 안에 기관실 쪽이라든가 거기에 물이 있다면은 그런 것은 얼마든지 펌프를 넣어서 양수기라든가 이런 펌프를 넣어서 배출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양 이전에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비 과정을 굉장히 좀 정확하고 정밀하게 좀 해야 될 텐데요. 또 하나 좀 우려스러운 건요. 이제 인양이 시작이 됐을 이후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이제 구획을 4군데로 나눠서 이제 와이어를 감는다고는 했습니다만 드는 도중에 그래도 혹시라도 좀 파손이 있지는 않을까 사실 좀 많이 염려스럽거든요. 지금 파손이라는 걱정은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파손은 뭐냐면은 그 선체가 노후됐기 때문에 올리는 과정에서 두 동가리 부러지지 않느냐 그걸 제일 염려를 두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 4개를 선수 쪽에 2개, 선미 쪽에 2개, 4개를 걸면은 그 부러지는 것은 방지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이제 사고 조사를 위해서 그 뭐 파손 약간의 파손 정도 뭐 창문이 깨진다든가 이런 것은 올릴 때의 파손이 됐는가 충격 추돌했을 때의 사고인가 그거는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큰 염려를 안 하셔도 제일 관건이 두 동갈이 나지 않냐 그걸 지금 제일 염려를 두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내가다니까 부러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혹시 모를 또 유실에도 좀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비 과정에서도 충분히 좀 되고 있는 부분인지도 궁금한데요. 그래서 지금 또 올리는 과정에서 또 유실이 또 제일 또 하나 남았거든요. 지금 어저께 또 한 구를 또 올렸잖아요. 발견했잖아요. 그 7명인데 그 7명의 그 실종자가 그 안에 있으면 다행입니다. 근데 그거는 누구나 장담할 수 없죠. 선장은 그 안에 있을 것으로 봐요. 그 헝가리 선장은 왜 탈을 잡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을 거로 저는 보고 있고 우리 한국 실종자 7명은
유실 가능성을 대비해서 지금 그 방지막이라든가 그런 걸 다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만에 하나 이제 그 바깥에 나왔다면은 제가 그 실종자들이 그 처음에 4, 5일에서부터 11일다. 네. 골든타임이 10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거의 많이 이제 구조를 했는데 나머지 7분은 골든타임이 지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저께 이제 오늘부로 지나갑니다. 그러면 수중에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수중에 있다면은 예. 좀 찾기가 아무래도 조금 시일이 많이 걸리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양 이후에 있을 선체 수색에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네. 건데 이 선체를 어디에 두고 할지도 아직 결정이 좀 안 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바지선에 올려두는 것 아니면 제3의 장소에 이동하는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인양 과정에서 인양을 하게 되면은 예. 원칙은 이제 우리 한국 같으면은 선내 수색을 다 하고 나서 인양을 하는데 지금 저기는 선내 인양을 탐색을 안 수색을 했지 하고 안 있죠. 했습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올리는 과정에서 올려서 그 바지에서 막바로 하는가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하는가. 네. 지금 우리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저 3회 장소에서 했거든요. 부디에 올려놓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 저기는 작기 때문에 배가 작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격실이 하나고 그 안에는 뭐 많은 칸이 없습니다. 네. 하나로 통일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막바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 이 배 규모에 따라서 이제 어디서 조사를 할지가 좀 결정이 되는 가장 큰 부분일 수 있군요. 원칙은 거기서 하는데 예. 이제 작은 배들은 거기서 해도 되는데 큰 배들은 시일이 많이 안 걸립니까? 그래서 제3회 장소로 예. 이동해서 그 세월호 같은 경우는 그 부두 위에다 올려놓고 네, 맞습니다. 몇 개월씩 했거든요. 예. 저런 거는 그 자리에서 금방 해도 뭐 아, 배 윤곽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금방 육안으로 확인이 되니까 거기서 하지 않나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만 실종자로 이제 추정되는 시신이 한 구가 또 발견이 됐잖아요. 뭐 골든타임이 좀 지났다라고 뭐 아쉽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실종자가 있기 때문에 수색에도 계속 이제 꾸준히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상 탐지견이 좀 투입이 됐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그 골든 타임이 지났다고 해도 포기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독일에서 그 탐지견이 왔습니다. 네. 그 탐지견이 수중 뭐 20m까지 그 본다고 그래요. 30m까지. 네. 그 탐지견에 대해서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수상에 떴다면은 네. 그 탐지견이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사람보다 거기에 발달했으니까. 예. 지금 또 탐지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만에 하나 거기에는 그 강 주위가 보면은 뭐 이렇게 그 벽돌로 세멘트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강 같이 네. 그 숲이 좀 우거졌어요. 아, 예. 예, 숲이 좀 우거졌고 이러다 보면은 그 바위도 조금 울퉁불퉁한 데가 있고 그런데 혹시 끼어 있지 않냐? 왜? 가해 쪽에는 아무래도 유색이 약하거든요. 밀려서 거기에 있을 때 사람 눈으로 확인을 못하게 되면 탐지견이 후각을 이용해서 후각을 발견을 이용해서 해야 된다. 찾아내는 방법.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그 밖에도 이제 많은 수중 수색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글쎄요, 보시기에 지금 상황에서 또 어떤 작업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좀 듣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마지막 방법은 예. 선체 인양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것이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보니까. 네. 어려울 것 이르면 같고. 내일 한다고 하죠. 내일에서 모레까지 갈 모레까지.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예. 얼마만큼 그 현지에서 그 예비 작업이 다 됐느냐. 예비 작업이 다 되면은 금방 되는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거만 되면은 무난하게 인양하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진춘택 해군 해난구조대 전후의 상임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